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자, 목요일은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리는 날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첫 소식으로 이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소장님.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이제 관세가 뭐 미국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압박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식 협상 방식입니다. 이제 자신을 이제 협상의 지배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네.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따지면 더 싫고 반박하면 보복도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좋은 시범 케이스인데요. 그렇죠. 옳은 말 했다가 하루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 2기 입심이 더 세졌습니다. 어제 첫 의회 연설에서 군사적으로 한국에 도움 주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을 꼭 집었습니다. 네. 예. 근거도 되지 않았고요. 이러자 이제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추측해 보면 이게 이제 세계무역기구 기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를 말한 건데 우리는 이미 2007년부터 한미 FTA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상품에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실무 협의체를 지금 이제 통해서 이 사실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트럼프의 성향상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마이웨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을 이제 캐시머신, 이렇게 현금 자동 지급기라고 이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 분담, 한미 FTA 재협상, 칩스법 폐기, 철강의약품 관세, 상호 관세, 비관세 장벽,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사실 사실이 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알고도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알고서도 하는 트럼프식 이제 협상 스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한 의회 연설에서 크게 3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뭐 4배 이상 관세 높다는 것 이외에도 반도체 칩스법 폐기해서 그 돈으로 빚 갚겠다라는 겁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투자했던 것, 약속받았던 것 모두 이제 제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 뭐 수십조 원, 60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한 뭐 7조 원, 8조 원 정도 보조금 받기로 예약돼 있는데 이게 무의로 돌아가게 되면 구태여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건비 비싸고요, 땅값 비싸고요, 생산성 떨어집니다. 제조업 폭망했다라는 이제 이 미국에가 이 지금 땅을 지금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외국에 관세 부과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미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 주지 않고도 미국에 공장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제 미국 알래스카에다가 그렇죠. 이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과 일본이 수조 원대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우리는 참여 검토 중인 건 맞지만 확정 단계가 아닌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대국민 치적 홍보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그 알래스카에다가 이제 북단 가스전에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무려 1,300km 길이의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시아시안까지 수출하는 산업인데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이제 미국 기업, 뭐 엑선 모빌이라든가 유럽계 브리티시 페트롤리움과 같은 회사들이 발을 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미국이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 개발 단계부터 사업에 들어와라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고 일본은 벌써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의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고민이 깊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디애나주에
세계 최대 공장을 지을 것이다. 짓겠다.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기사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엠바고를 깼거나 그냥 의향만 붙였는데 그냥 먼저 설레발을 쳤을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것처럼. 파장 때문에 현대차가 기사를 내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세계 최대 공장입니다. 미국의 이미 현대차는 조지아주, 엘라바마주에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의 노림수거든요. 예. 자동차는 제조업의 꽃이고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노조의 반발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아마 조심스러워서 기사 삭제를 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만일 이게 된다 하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는 끝까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수장이 원래 그 당초 이건 뭐 약간 뭐 반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 뭐 이 탄핵 정국 자체가 그나마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건 이 트럼프의 협상 대상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하진 않아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이고요. 미국을 상대로 무역 이득 보고 있는 국가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나마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서 비켜간 게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1조 달러, 2030년까지 1,45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하니까 파한대소했고요. 또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 단일 기업으로 1,000억 달러, 145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롤 모델입니다. 이 관세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관세라고 읽고 공장 지어라라는 압박이거든요. 예. 가장 좋은 일자리 앞서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가장 만족할 만한 카드 뭐냐?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신규로 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건 잊어라라는 겁니다. 트럼프 임기 내 투자 얼마나 했는지, 일자리 얼마나 만들었는지 이것만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방향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미 약속했던 보조금을 이렇게 철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내부적으로 보니까 어제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부과했다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대부분 자동차 3사가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는데 갑자기 25% 관세를 맞으니 한 달 동안 유예했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이제 칩스법의 경우에는 이제 의회가 공들여서 합의를 한 만큼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이게 이제 후불제다 보니 아마 이게 이 개별 기업간 협약을 통해서 가장하는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 일각에서는 이걸 거부하게 되면 투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해당 주정부 공화당 의원들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는 그건과 관여없이 계속해서 이 관련 업체들의 세부 사안 조건 따지면서 보조금을 폐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해서 추가 투자를 얻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국내 2위 대형마트죠. 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거 지금 청취자분들 이거 얘기 들으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연매출만 7조 원, 전국에 126개 매장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에 이어서 이제 대형마트 2위가 홈플러스인데 자금난 속에 기업 회생 절차 법원에 도와달라 살려주십시오 SOS를 요청한 겁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이게 2015년 이제 여기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라는 곳입니다. 2015년에 이제 7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 지분 100% 사들였는데 그때도 너무 무리한 고가 인수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대출로 받아서 사다 보니까 굉장히 승자의 저주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후에 4년 연속 적자입니다.
부채 비율은 460%, 1년에 이자 비용만 4천억 원입니다. 신용등급 강등되자마자 바로 이제 법원의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물론 대형마트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홈플러스의 상품권, 발행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뭐 홈플러스 이외에도 뭐 신라, 호텔 신라, 뭐 그다음에 CGV, 뭐 에버랜드, 뭐 아웃백 스테이크 이런 곳 한 20여 곳에서 이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돌입하다 보니 이게 변제되거나 아니면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받지 않고 있어서, 이러다가 아마 지난해 있었던 TMF 미정산 자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상품권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전액 변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런데 이제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법원의 기업 회생 신청 절차 전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기업에 도움 요청하기 전까지 기업어음 팔았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도 6천억 원 물려서 손실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채무가 변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받는 업체에서는 못 받겠다라는 얘기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자구책 없이 불시에 법원에 이제 도움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이 지금 사주, 특히 이제 이 회장, MBK 회장에 대해서 야 사죄 출연을 하든가 먼저 선구적인 노력 없이 법원에 도움을 신청했다라는 이유로 이게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쓸 수 있고 그리고 별 문제 없다라고 홈플러스 측은 밝히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쉬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했던 굿모닝 데일리 뉴스 코너가 이번 주에 막을 내리게 됐고요. 1년 넘는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또 윤아 씨가 이번 주에 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제가 끝인사를 함께 하게 됐네요. 이인철 소장님. 아쉽습니다. 네네. 네. 예. 그동안 이제 이른 시간에 경제 뉴스, 어려운 뉴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뭐 청취자로 돌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기회 되면 제일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